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익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내 농구 어떠셨나요? 다들 달달하셨죠? 어제 못지않은 달달하게 이빨 썩는 날입니다. 다들 양치 꼭 하시길 바라며 저는 포기하고 있었던 KT가 막판에 해주면서 짜릿함이 2배였습니다. 스익남의 영상들과 네이버 밴드 토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경기이고 얼토당토하는 권유나 요구 또한 일절 없습니다. 단지 스익남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석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참고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25일 오늘의 스포츠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해외 축구 7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쿠젠 대 브레멘 경기입니다. 홈팀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 공간 활용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가르시아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으며 라인 브레이킹 패스로 전방에 직접적인 찬스를 공급하며 페리어와 틸만은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마무리 역할에 집중하고 있고 수비 시에는 윙백에 내려오며 안정적인 5백을 형성합니다. 원정팀 브레멘은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 숫자를 늘리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중앙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이 흔들리면서 전진 패스 한 번에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즌 34실점이라는 수치가 현재 브레멘 수비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와 브레멘의 불안한 수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르시아가 자유롭게 볼을 배급할 경우 레버쿠젠은 1대1 찬스를 미친듯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멘은 나설수록 오히려 뒷공간 노출로 실점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술적 상성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레버쿠젠이 점유율을 장악하며 다득점 우세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이덴하임 대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현재 리그 16위로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무승 흐름 속에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롱볼 중심의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미드필더 복귀가 느려 박스 정면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리그 4위로 챔스리그 진출권 경쟁 중입니다. 4-3-3 시스템에서 바움가르트너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하프 공간 공략이 강점이고 오펜다와 세슈코의 결정력까지 갖춘 구조로 하위권 팀 상대로는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은 느린 수비 전환으로 세컨라인 붕괴 구조이고 라이프치히의 빠른 공간 침투는 하프 공간 점유율을 가지고 갈 경기력이 충분하며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라이프치히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다득점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약스 대 폴렌담 경기입니다. 홈팀 아약스는 4-3-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과 슈팅 볼륨을 앞세우는 전형적인 강팀입니다. 최전방 돌베르는 박스 안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고 글러흐는 하프 공간을 장악하며 전진 패스와 직접 마무리를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플라센까지 가세한 중원 삼각형 구조로 하프 공간 공략과 이선 침투 완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원정팀 폴렌담은 4-3-3 시스템에서 베어만의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전개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중원 압박 라인이 과도하게 높아 시간이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폴렌담의 높은 압박 라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복귀 속도가 떨어질 만큼 체력 한계가 나올 것이며 전술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아약스가 다득점 우세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스타드렌 대 로리앙 경기입니다. 홈팀 스타드렌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패스 템포와 하프 공간 침투가 강점인 팀입니다. 엠볼로는 포스트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 모두 위협적이고,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돌파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며, 에르랑이 윙백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개를 주도합니다. 원정팀 로리앙은 3-4-3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중앙 빌드업 속도가 느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전방 공격수들이 중원 지원을 받지 못하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공격 가담 시 3백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지는 수비 리스크가 크게 있습니다. 스타드렌은 빠른 볼 순환으로 로리앙의 수비 간격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로리앙이 이런 압박에 밀릴 경우 스타드렌의 전환 공격에 연속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이 경기 또한 홈팀의 다득점 우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본머스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홈팀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에서 하프 공간 활용과 빠른 전진 패스가 강점인 팀입니다. 세메뇨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에바니우송은 침투와 연계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중원에서는 크루피가 빌드업과 수비 균형을 동시에 책임지며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정팀 리버풀도 4-2-3-1 기반의 강한 압박팀이지만 주중 챔스리그 원정으로 체력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는 후방 빌드업이 단조로워지며 U자 전개가 길어지고 공격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중간 블록 압박으로 빠른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리버풀은 체력 저하가 변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정과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본머스가 리버풀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지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홈팀 베를린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팀입니다. 빌리치와 버크가 빌드업 출발 지점을 차단하며 압박을 주도하고, 캐디라는 그 뒤에서 세컨볼 회수와 라인 간격 유지를 책임집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역시 3-4-3을 사용하지만 주중 챔스리그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클 것입니다. 후방 빌드업 속도가 느려 전방 압박에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고, 기라시의 한방은 변수지만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베를린은 초반부터 높은 라인으로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탈취 이후 빠른 전환이 승부처라고 보여지며, 체력 변수를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체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홈팀 레체는 4-2-3-1 포메이션에서 플리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과 후방 수비 라인의 움직임이 따로 노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며 역습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라치오는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가 뛰어난 팀입니다. 로벨라가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고, 이삭센과 노슬린이 속도를 살린 전진 드리블과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레체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뒷공간 노출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공간을 라치오가 빠른 전환 패스로 공략하는 그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치오가 레체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며
라인 간격을 붕괴시킨다면 다득점 우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4일, 25일 펼쳐지는 해외 관심 축구 살펴봤습니다. 다루지 못한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요약, 분석 및 선택은 더보기란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